밤 10시 반,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울린 전화벨 소리에 잠이 깨었고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올해 78살의 박영수 어르신이었습니다. 평소에 차분한 목소리를 가진 분이었는데 그날따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예전에 알려주신 그 탕 있잖아요. 병원에서도 제 검사 결과를 보고 믿기 어렵다고 하네요. 혈압은 이전에 180이 넘었는데 이제는 130대로 내려가고 혈당도 한결 안정됐고 간 수치까지 멀쩡하답니다. 그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안도감 그리고 눈물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건 약이 아니라 그저 한 그릇의 탕입니다. 어르신이 꾸준히 실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전화기 너머에서 어르신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조용히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무엇을 사용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녹용도 아니고 값비싼 인삼도 아니고 진귀한 제비즙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주방 구석에도 흔히 있는 킬로그램에 5,000원도 하지 않는 녹두였습니다. 너무 흔하고 싸다는 이유로 잊혀졌지만 오히려 이 단순한 재료가 많은 어르신들의 몸에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왜 이런 평범한 재료가 사람을 살리는 힘을 가지고 있을까요? 왜 병원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정보를 잘 알려주지 않을까요? 수십만 원짜리 건강 보조제가 쏟아져 나오지만 정작 녹두는 먼지만 쌓여갑니다. 하지만 제 경험으로 보면 어르신들의 몸을 진짜로 지탱해주는 건 비싼 보조제가 아니라 작은 재료 하나를 꾸준히 사용하는 습관이었습니다. 저는 김준호입니다. 올해 75이 되었고 한의사로 살아온 세월이 48해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지역 보건소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났는데 그중 절반 이상이 혈압, 혈당, 불면, 시야 흐림 같은 여러 문제를 동시에 겪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런 증상들은 마치 그림자처럼 따라붙고 아무리 약을 바꿔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많은 어르신들이 녹두를 통해 몸이 조금씩 정리되는 모습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녹두에 대한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내려옵니다. 동의보감에는 녹두가 해독과 해열에 뛰어나다고 기록되어 있고 신농본초경에도 독을 풀어주는 힘이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물론 옛 기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대 과학의 연구 결과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연구팀은 녹두 속에 있는 녹두글로불린이라는 단백질이 우리 몸의 중금속 이온과 결합해 장에서 흡수되지 않도록 막고 바깥으로 배출되게 돕는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쉽게 말해 녹두는 몸속 깊숙이 쌓인 독소를 끌어내는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저는 흔히 사람의 몸을 강에 비유합니다. 젊을 때의 몸은 넓고 깊은 강처럼 물살이 빠르고 곳곳에 찌꺼기가 쉽게 흘러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강은 좁아지고 물살이 느려지며 바닥에 찌꺼기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혈압, 고혈당, 체력 저하, 장기 기능 약화로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녹두는 그 강바닥을 부드럽게 긁어주는 수로 정비공 같은 역할을 합니다. 강바닥이 맑아지면 물이 맑아지듯 몸속 흐름이 바르게 정리되면 건강이 자연스럽게 돌아옵니다. 서울의 한 병원에서는 실제로 어르신 500명을 대상으로 녹두탕 실험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매일 녹두탕을 마신 그룹은 반년 뒤 콜레스테롤 수치가 평균 15% 감소했고 혈압 역시 안정권으로 움직였습니다. 이와 함께 녹두 속 폴리페놀 성분은 우리 몸속 세포를 지키는 강력한 항산화 역할을 합니다. 사과를 자르면 금세 갈색으로 변하는 이유가 자유기 때문이듯 우리 혈관도 이런 자유기에 의해 서서히 손상됩니다. 녹두는 이 자유기를 잡아주며 세포의 노화를 늦추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녹두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잘 맞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에게는 해독이 되지만 어떤 분에게는 오히려 몸이 차가워져 불편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체질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릴 것입니다. 이제 녹두가 왜 어르신들의 몸에 든든한 힘이 되는지 그 기반을 확인하셨을 겁니다. 다음 타스크에서는 실제 사례와 함께
녹두의 3가지 활용법을 본격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녹두는 단순한 곡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효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저는 수십 년간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다양한 상황에서 녹두를 활용해왔고, 특히 체력 저하와 관련된 문제에 큰 효과를 본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실제로 임상에서 확인한 3가지 녹두 활용법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작년 여름 은퇴하신 이정수 선생님이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59살이었고 평생 중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치시다 정년퇴직하신 분이었습니다. 진료실 문을 여는 순간부터 기운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았고 눈 밑은 퉁퉁 부어 있었으며 피부도 노랗게 떠 있었습니다. 요즘엔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가 돌덩이처럼 무겁고 밥 먹고 나면 배가 더부룩해서 앉아있기조차 힘들어요. 화장실도 하루 한 번밖에 못 가고 냄새가 너무 심해서 변기가 잘 내려가지도 않아요. 따님이 함께 왔는데 눈시울이 붉게 젖어 있었습니다. 병원을 몇 군데나 다녔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다는 말만 반복됐고 정작 몸은 점점 더 힘들어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혀를 보라고 요청했습니다. 설태가 두껍고 하얗게 깔려 있었으며 혀의 가장자리에 치은이 깊게 남아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습담 체질의 신호였습니다. 몸속 수분이 정체되어 있고 비위가 약해져 있어 기운이 도통 돌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경우엔 무리한 약보다 천천히 습을 빼고 소화를 돕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제가 권한 첫 번째 조합은 다음과 같습니다. 녹두 50개, 율무 30개, 적소두 20개, 진피 3지. 녹두는 몸속 독소를 해독하고 열을 내려주며 율무는 쌓인 수분을 밖으로 배출시켜 관절과 근육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적소두는 혈액순환을 돕고 부기를 빼주며 진피는 기의 순환을 도와 전체적인 균형을 잡아줍니다. 만드는 법도 중요합니다. 먼저 녹두, 율무, 적소두를 2시간 이상 물에 불립니다. 그런 다음 냄비에 넣고 센 불로 끓이다가 중불로 줄여서 약 45분간 푹 끓입니다. 진피는 끓이기 시작한 지 35분쯤 되었을 때 넣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향과 효능을 살리기 위해 너무 오래 끓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완성된 탕은 아침과 저녁 따뜻할 때 한 공기씩 드시면 됩니다. 절대 차게 드시면 안 됩니다. 차가운 녹두탕은 오히려 비위를 상하게 합니다. 이정수 선생님은 이 탕을 한 달간 꾸준히 드셨고 다시 찾아오셨을 땐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요즘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볍고 밥도 잘 먹혀요. 대변도 정상이고요. 따님은 제 손을 잡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한동안 어머니를 잃을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이제야 마음이 놓입니다. 그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비싼 보약이 아니라 주방에 있는 재료로도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건 언제나 저에게 감동입니다. 그렇다면 녹두의 또 다른 활용법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조합은 눈 건강과 혈압 안정을 함께 원하는 분들을 위한 맞춤식 조합입니다. 몇 달 전 퇴직한 은행원 왕도현 씨가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올해 62살, 하루 종일 컴퓨터로 숫자와 싸우던 시절을 지나 이제는 눈만 뜨면 스마트폰을 붙잡고 사신다고 했습니다. 요즘엔 휴대폰을 20분만 봐도 눈이 시리고 TV 자막도 흐릿해서 잘 안 보여요. 눈이 답답해서 어지럽기도 하고 혈압도 좀 올라갔대요. 그래서 제가 드린 두 번째 처방은 다음과 같습니다. 녹두, 국화, 결명자, 구기자. 이 조합은 간을 맑게 하고 눈을 보호하며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국화는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결명자는 간 기능과 배변을 돕습니다. 구기자는 안구의 건조함과 시력을 보호해줍니다. 끓이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녹두를 약 30분간 끓여 알갱이가 반쯤 익게 합니다. 다음으로 결명자를 넣고 15분간 더 끓입니다. 마지막 5분에는 국화와 구기자를 넣고 불을 끕니다. 너무 오래 끓이면 향과 약효가 손실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복용 시간은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대는 노폐물 배출이 활발하기 때문에 흡수와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왕도현 씨는 이 처방을 3주간 매일 복용하신 후 다시 찾아오셔서 말했습니다. 요즘은 휴대폰을 1시간 봐도 눈이 덜 시리고 TV 자막도 선명하게 보입니다. 혈압도 내려갔고 밤에 덜 깨니 잠도 편해요. 그 미소가 얼마나 환했는지 모릅니다.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가벼워졌다는 그 말 한마디가 제가 이 일을 계속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이처럼 녹두는 어떤 증상에 맞춰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효과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합은 어쩌면 가장 많은 분들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이어지는 타스크 3에서 그 내용을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앞서 두 가지 녹두 활용법을 통해 몸이 무겁고 기운이 빠질 때, 또 눈의 피로와 혈압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제게 가장 많이 들어오는 고민 중 하나는 바로 밤에 잠이 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잠이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다음 날을 살아갈 에너지의 바탕이기 때문에 수면의 질이 무너지면 일상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녹두 활용법은 불면과 심신불안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위해 준비한 조합입니다. 몇 달 전, 제 아래층에 사는 장순애 여사님이 조용히 진료실을 찾으셨습니다. 올해 75살, 평소엔 동네 어르신들 모임에도 자주 나가시던 분인데 그날따라 얼굴빛이 창백했고 눈 밑에는 깊은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침대에 누우면 마음이 가라앉지 않고 속에서 열이 올라와 잠을 들 수가 없어요. 겨우 잠들어도 1시간 만에 깨고 나면 다시는 잠이 오질 않아요. 지난 3년간 한 번도 푹 잔 적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저도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딸이 매일 밤 어머니가 거실에서 홀로 깨어있는 모습을 보며 몰래 우는 모습을 상상하니 더는 방치해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사님께 다음과 같은 조합을 처방해드렸습니다. 녹두 더하시 연자육 더하시 백합 더하시 산조인. 이 네 가지는 한의학에서 심신상교탕이라는 원리를 기반으로 합니다. 심장은 정신을 안정시키고 신장은 기운을 지탱하는 중심입니다. 이 둘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마음이 뜨고 잠이 들지 않게 되죠. 녹두는 열을 내려 불안을 진정시켜주고 연자육은 심장을 편안하게 만들어 마음의 떨림을 가라앉힙니다. 백합은 폐를 촉촉하게 하고 신경을 안정시켜 특히 갱년기 증상과 관련된 신경 예민에 좋습니다. 산조인은 오장육부를 부드럽게 감싸며 잠을 이끌어주는 대표적인 약재입니다. 이 조합은 단순히 잠이 드는 걸 돕는 것이 아니라 중독 없이 자연스럽게 마음을 가라앉히는 힘이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도 차분함을 전제로 합니다. 먼저 녹두, 연자육, 백합을 함께 뚝배기에 넣고 은은하게 40분간 끓입니다. 그런 다음 마지막 10분에 산조인을 넣어 마무리합니다. 산조인은 너무 오래 끓이면 맛도 떨어지고 효과도 줄어드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 탕은 잠자기 1시간 전 따뜻하게 마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너무 급히 마시지 말고 부엌에서 향을 맡으며 천천히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이 되면 더 좋습니다. 장순애 여사님은 이 처방을 1달간 꾸준히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따님이 저에게 눈물 섞인 목소리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선생님, 어머니가 요즘은 밤에 6시간은 푹 주무십니다. 가끔 깨시더라도 바로 다시 잠드세요. 얼굴빛도 돌아오고 걸음걸이에도 힘이 생기셨어요. 며칠 뒤 다시 뵌 여사님은 밝은 얼굴로 말하셨습니다. 이젠 자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살고 있다는 기분이 들어요. 전에야 천장만 보며 밤을 견디는 게 일상이었는데 요즘은 아침 햇살이 기다려져요. 이처럼 녹두는 불면증으로 지친 마음과 몸에도 깊은 위로가 됩니다. 단순히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갈 힘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물론 이 조합도 모든 분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속이 차고 손발이 찬 체질이라면 여기에 생강 몇 조각을 추가해 온기를 더해주는 것이 좋고, 반대로 몸에 열이 많은 체질이라면 연자육의 가운데 심지를 함께 넣어주는 것이 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녹두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체질에 따른 섭취법입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몸에 맞지 않으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타스크4에서 체질별 녹두 활용법과 계절에 따른 조절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녹두가 어떻게 몸을 정리하고 마음을 진정시키며 눈까지 맑게 해주는지에 대해 지금까지 3가지 활용법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조합도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면 효과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어르신들께 말씀드립니다. 내 몸에 맞는 방식으로 녹두를 활용해야 진짜 건강한 변화가 시작된다고요. 사람의 체질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더 세분화된 분류도 있지만 오늘은 녹두와 관련해 가장 실용적인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어 체질입니다. 이 체질의 분들은 늘 추위를 많이 타고 손발이 차가우며 여름에도 긴 소매를 입고 에어컨 바람을 피하려고 합니다. 찬 음식을 먹으면 바로 배탈이 나고 변도 묽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찬 성질을 가진 녹두를 많이 먹으면 오히려 위장이 약해지고 기운이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녹두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생강 2조각이나 말린 용안육을 함께 넣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도 녹두의 해독 효과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음어 체질입니다. 입이 자주 마르고 몸이 건조하며 손발은 화끈거리고 밤에 식은땀을 흘리기도 합니다. 감정 기복이 크고 잠들기 어렵거나 얕은 수면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녹두와 함께 백모이버섯, 맹문동, 백합 같은 촉촉한 재료를 넣는 것이 좋습니다. 열을 내리면서도 진액을 보충해 주어 건조함을 완화해 줍니다. 3번째는 스별 체질입니다. 얼굴에 기름기가 많고 혀에 노란 설태가 끼며 대변이 끈적하고 시원하게 내려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이 무겁고 쉽게 피로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체질에는 녹두의 양을 60개까지 늘리고 복령이나 택사 같은 약재를 함께 사용하면 체내 습기와 열을 함께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어 체질입니다. 쉽게 피곤하고 말소리가 작으며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나는 분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녹두의 황기나 당귀처럼 기를 보충해주는 재료를 더해야 합니다. 열은 내려주되 기운은 보충해야 효과가 제대로 납니다. 이처럼 체질을 살펴보는 것은 마치 내 몸의 지도를 읽는 것과 같습니다. 간단하게 내 손발이 차가운지, 입이 마르는지, 대변 상태는 어떤지, 혀에 하얀 설태가 있는지 등을 관찰해 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정확한 방법은 가까운 한의원에서 진맥과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입니다. 체질뿐만 아니라 계절에 따라 녹두탕의 조합을 조절하는 것도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 역시 계절의 영향을 그대로 받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봄철은 간이 예민해지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녹두의 장미꽃잎이나 레몬 껍질을 소량 넣어 간의 기운을 순환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은 열이 많아지는 계절이라 기본 녹두탕이 가장 잘 맞지만 절대 냉장 보관 후 차게 마시면 안 됩니다. 미지근하게 먹는 것이 기본입니다. 가을은 건조함이 심해지기 때문에 배나 백목이버섯 같은 촉촉한 재료를 함께 넣으면 좋고, 겨울은 양기가 약해지는 시기이므로 녹두의 양을 줄이고 대추나 생강을 함께 넣어 온기를 보완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체질과 계절을 함께 고려하여 녹두탕을 조절하면 같은 재료라도 훨씬 더 부드럽고 내 몸에 맞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 조절해도 우리가 자주 범하는 실수가 있다면 그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봐온 녹두 사용의 실수 3가지, 지금부터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녹두탕을 물처럼 많이 마시는 것입니다. 하루에 5그릇, 6그릇씩 마셨다가 설사와 복통으로 고생하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녹두는 찬 성질이기 때문에 하루 200, 300ml 정도, 작은 공기 1그릇이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몸에 이상이 생겼는데 병원에 가지 않고 녹두탕만 믿는 것입니다.
건강한 상태에서 보조로 활용하는 것이지 응급 상황에선 반드시 병원 치료가 우선입니다. 녹두는 약이 아니라 음식입니다. 음식은 보완이지만 대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녹두탕을 너무 오래 끓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푹 끓일수록 좋다고 생각하시지만 15-20분 정도만 끓여 알갱이 형태가 남아있는 상태가 영양 손실이 적고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또한 철솥에서 끓이면 폴리페놀 성분이 손실될 수 있으니 뚝배기나 스테인리스 냄비를 추천드립니다. 이제 체질, 계절, 조리법까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녹두는 단순한 재료 같지만 알고 보면 조상의 지혜와 현대 과학이 모두 뒷받침하는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힘을 진짜로 끌어내기 위해선 내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고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마지막으로 간단히 3가지 조합을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